요새 들어서 아픈 사람은 많네. 내 시험 퀴즈야 내일. 아 나도 기대하고 싶다. 아 근데 괜찮으니까. 자, 봅시다. 현대시에서요 9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정지용의 장수산 1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길의 고고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정지용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사람은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원래 모더니즘으로 시작하고, 자, 모더니즘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요. 일단은 감정을 절제한다는 거. 꾹꾹 잘 눌러요.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러다가 시 경향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 산수시로 바뀝니다. 자, 산수시가 뭐냐면 이 일제강점기 말이 되면서 일본 놈들이 뭐하죠? 무단 통치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그러면서 무단 통치를 하면서 당연히 조선말은 못 쓰게 하고요.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국어교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국어교본은 이게 뭐 배우는 거다? 일본어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어 강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어를 따로 빼서 배우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 됐을 때는 지식인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 써요. 왜 시 하나 썼다 하면은 일본 놈들이 심심하면 불러들이거든. 그런 다음에 갈구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제대로 실어서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절필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절필이 뭐냐면 펜을 분질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더 이상 나 작가 생활 안 해. 정지용 씨도 마찬가지로 절필 선언을 하고요. 그러는 발표는 하지 않는데 이 사람 타고나길 시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시를 쓰기는 계속 써요. 쓰긴 쓰는데 이제 발표만 안 한 것뿐이거든요. 산수시는 산속에서 묻혀 지내는 지식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지식인이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당대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를 썼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종길 씨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김종길 씨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성탄제예요. 성탄제. 그래서 눈 속으로 헤치고 아빠가 산수 열매를 따오고 그 산수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지금도 아버지의 그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작품이 있거든요. 얘는 왜 유명하냐면 얘는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그것도 국정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인정이잖아. 검인증이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드세요라고 해서 던져주거든요. 그 기준에 통과를 하면 검인증 교과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가 다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국어교과서, 국정교과서 꼴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때는 진짜 국정교과서 이렇게 나갈 때 어떤 학교 1단원 나오고 어떤 학교 5단원 나오고 그럼 그걸 욕했었거든요. 지금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국정교과서에 나와 있던 게 그 성탄제예요. 그래서 나이대가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교과서에서 빠졌는데 김종길의 고고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나왔다? 얘는 2000년대 중반쯤에 해서요.
그 6, 9월 모의고사쯤에 나왔었어요. 수능하고. 되나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작품이라서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 예전에 나왔던 작품이면 다시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나온 지 오래됐던 작품이면 다시 낼 수도 있다. 어디에?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수능에서는 내기가 부담스러워. 되나요? 그래서 6, 9월에서 얘네를 소모를 해버리고 그리고 수능이나 6, 9월에 안 나왔던 작품들을 끝까지 세이브를 했다가 언제 내버린다는 얘기야? 수능 때 내버린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6, 9월 대비용으로 얘는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김종길 씨는요. 이 사람도 모더니즘인데 유교적 모더니즘이에요. 왜 유교적 모더니즘이냐면 마치 성기와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고상한 삶. 이걸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가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시. 자, 벌목정정이랬거니. 벌목정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벌목, 나무를 벤다는 얘기죠. 정정은 쩡쩡하는 소리예요. 되나요? 그래서 나무 베는 소리를 한자를 음차한 거예요. 음차가 뭐야? 소리값을 빌려왔다는 얘기죠. 나무 베는 소리 쩡쩡 이랬거니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여기서 제가 물결 표시 치라고 하는 애들은 다 뭐다? 고풍스러운 시어들이다. 자, 이걸 통해서 동양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벌목정정이랬거니 아름드리 큰 소리 한아름에 이렇게 안아질 만큼 큰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메아리 소리 그래서 고를짜기를 울리는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장수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나무가 눈이 쌓여서 부러지면서 쩍쩍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장수산의 고요함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수산은 어떠한 공간이라는 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죠. 탈속적 공간이라는 거. 요걸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다? 공감각 나왔죠. 무엇에 무엇하라고 볼 수 있어요?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 청각의 그렇죠. 촉각화죠. 청각의 촉각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걸 다시 이렇게 나타냈고요.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라고 돼 있잖아.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눈 내린 밤인데 그 풍경이 종이보다 하얀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풍경을 통해서 역시 탈속적 이미지 제시한다. 감각으로 따지면 어떤 감각? 시각이죠.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는데 보름달이 뜬 이유가
이렇게 하얗게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얗게 떠올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달도 보름이 기다려 힘 뜻은 한밤 이 골이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어디? 장수산. 이 골을 걸음이란다. 이란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래서 걸음이란다. 이게 무슨 말이다? 걸어오기 위해서인가? 자, 그러고 나세요. 윗절중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섯 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승부욕이 있어 없어? 없죠. 나 같으면 6판 했는데 6판 다 졌으면 눈깔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되나요? 이거 어떠한 자세? 무욕적 자세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윗절중이라고 하는 애는요 욕심이 없는 애잖아. 그지? 탈속적 존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윗절중이 6판에 6번 치고 올라간 뒤 조차리가 깨끗하게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늙은 사나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누구야? 윗절중. 그러니까 욕심 없이 깨끗하게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이제 그 늙은 사나이 즉 윗절중의 삶의 태도를 성찰한다, 배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씨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감정과 고뇌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씨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서도 심히 흔들리우노니 심하게 흔들리는데 오 견디련다 여기 줄거고요. 라고 하는 거 감탄사죠. 영상법 사용됐죠. 때는 그리고 여기서요 욕망의 뭐를 발현을 어떻게 하겠다? 인내하겠다, 참겠다는 얘기예요. 견디련다. 차고 오려니 차갑고 오려니가 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 세모 치시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모 치시고요. 슬픔이 부정적이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꿈도 부정적이에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세속적 감정이기 때문에. 즉 욕망을 나타내죠. 불교적 입장에서 욕망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서 있어요. 영화 중에서. 물론 그 감독을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감독 중에서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은 감독이 있는데 누구냐면 김기덕 감독이라고 있어요. 김기덕 감독이라고. 근데 이 사람 작품이 조금 혹평을 당하거나 혹평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영화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이슈화됐던 영화인데 왜 그러냐면 조재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동네 양아치 깡패 이런 역할로 나온 거야.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포주로 나와요. 포주가 뭔지 아시죠? 그 사창가 같은데 관리하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는 그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거의 강간하다시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타락시키는 거야. 원래 여자애가 여대생인데 됐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연출이 아니고 그냥 거의 생으로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김기덕이가.
그 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화 돼가지고 그 조재현 씨 더 이상 활동 못하고 조재현 씨 딸도 데뷔했었는데 이 양반도 활동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김기덕의 영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좀 그런 섹슈얼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영화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상미가 되게 좋아요. 어디서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수 같은 데가 있고요. 호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한 암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에서 한 늙은 노승이 혼자서 지내면서 돌을 닦는 거야. 그러다가 조그만한 요람 같은 거에 아기가 담겨가지고 둥둥 떠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 노스님이 그걸 건져요. 건진 다음에 이 아이를 길러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된 거야. 여름이 됐는데 이제 아이가 웬만큼 컸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은 20살 요 정도 돼 보이는 나이가 돼요. 근데 그때쯤에 그 섬에 그 절에 어떤 여자애가 한 명이 들어온 거야. 왜 들어왔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 요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애를 봤는데 이 동자승은요 여자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애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된 거야. 그러다가 둘이서 서로 눈이 맞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나갈 때 이 동자승이 따라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는 그 노스님이 얘를 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살해를 낳는다 라고 얘기해요. 욕망은 집착하게 하고요.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불교적 관점에서.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별로 좋게 안 본 겁니다. 자,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장수산이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장수산요. 그래서 역시 탈속적 공간이에요.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 겨울 한밤 내에 여기 줄거고요. 문장 종결형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여운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제는요. 칠판이 참 안 지워져 여기. 내가 너무 빡빡 쓰나? 주제는 탈속적 삶에 대한 염원이 드러나요. 욕심도 뭣도 없이 그냥 살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되나요? 특징 보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독백적 어조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행 종결을 거부했죠. 여운 형성이고요. 세 번째로 장수산의 풍경을 쫙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했잖아.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 성경? 그렇지. 성경 후정. 자, 네 번째로는요. 여기 좀 오래된 듯한 그러한 어미를 일부러 사용했죠. 이런 걸 우리가 의도적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어미를 좀 고풍스러워 보이는 애를 사용했다. 이걸 통해서 동양적 이미지를 형성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산문 형태를 취합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종길의 고고 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 번째 치고요. 북한산은 그래서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인간의 삶이에요. 자,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높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이 높이는 뭐냐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를 나타내요. 아니면 경지 뭐 이런 걸 나타내요.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나 경지를 나타냅니다. 자,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겨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겨울은요 경지에 도달한 시간이야. 내년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려야만 한다.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요거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면 뭐 형성한다고요? 운율 형성하죠. 됐나요? 그리고 안정성 같은 것도 줘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눈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은요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죠. 흰색이 상징하는 바는? 그렇지. 순수, 순결이죠.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신부들이 무슨 색깔을 많이 입는다? 흰색을 많이 입는 이유가 이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래서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 흰색이고 순결이고 이게 바로 고고함의 조건이에요. 순수하고 순결해야지만 고고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여기 줄긋자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라고 돼 있죠. 이 부분까지 줄거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화자가 추구하는 고고한 경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도 안 돼. 살짝만 내려줘야 돼. 살짝만. 자, 그리고 가볍게 눈을 쓰고 웬사는 웬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시적 허용입니다. 온, 모든 뭐 이런 뜻이에요. 온 모든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있는 차가운 수목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차가운 수목. 자, 그래서 이게 뭐다? 겨울산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됐나요? 그래서 하얀색과 까만색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 정도가 내가 봤을 땐 고고한 경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공감각도 사용됐어요. 무엇에 무엇화? 촉각의 시각화야? 시각의 촉각. 왜냐하면 풍경을 차갑다라고 얘기했어.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려야만 한다.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실록이나 단풍, 실록 세모 치시고요. 단풍 세모 치시고요. 그리고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안개도 역시 세모 치시고요. 실록, 단풍, 안개. 실록은 너무 초록색이야. 그죠? 단풍은 너무 뻘게. 그죠? 그리고 안개는요. 시야를 가려버리잖아. 안 보여 대상은. 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고함을 변질시키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눈이라도 같은 눈이어도
왼산을 덮는 적설로는 왼산을 덮는 적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그러니까 온 산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야. 왜? 순수 순결인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결한 거지. 그럼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결벽증. 됐어요? 지나친 결벽이기 때문에. 아니 적당히 깨끗하면 좋아. 근데 맨날 쓸고 닦고 빛내고 어우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같이 있어. 대표적인 연예인 누구? 서장훈 하고 노홍철. 노홍철은 집에 가면 놀란대요. 냉장고 딱 열어보잖아. 그럼 냉장고에 음료수가 진짜 줄 맞춰서 쫙 들어있대요. 자기가 먹는 것만 먹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내가 가야 당근 농장 좋아한다 그러면 가야 당근 농장을 놓는데 그냥 그 병을 일렬로 쫙 놓는 게 아니고 무늬 그 겉에 포장지 있잖아. 포장지 그 각도까지 다 맞춰 놓는데요. 쫙 맞춰서. 그 병이지 그게. 누가 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거기를 청소기로 계속 밀고 있어요. 끔찍해요. 난 내 친구 중에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약간 있는 애가 있거든. 걔네 집에 가면 놀라워요. 왜? 내가 뭘 만지면 그 순간 와서 닦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더러운 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나 책 건드는 거 되게 싫어요.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지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가 봐. 근데 난 모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오 이런 책도 있어 그러면서 막 넘겨가. 그랬다가 오 이거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내려놓고 또 이렇게 했다가 뒤적뒤적 했다가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에이씨야 한 다음에 그냥 쑥 집어넣거든. 그러면 애가 아 그러면서 싫어요. 책 겉표지가 항상 비닐로 다 쌓여 있어요. 비닐을 사다가 항상 싸. 그 다음에 누가 건들고 나면 그거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요. 면장갑 끼고. 그래서 나 걔네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 근데 걔도 내가 오면 스트레스 받아.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오염원 시끄러워. 지나친 결벽. 피곤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깨끗한 남자는 괜찮아. 적당히 깨끗한 여자도 괜찮아. 근데 결벽증이 있다. 그럼 이건 피곤해요. 같이 있어. 자, 계속 보시면요.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장밋빛 햇살이라고 하는 거 역시 세모 치시고요. 이것도 뭐야? 고상함을 변질시키는 거죠. 왜? 잠깐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살짝 눈 덮인 그 산을 뻘겋게 만들어 버리잖아. 됐나요? 됐어? 그래서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고고한 높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추구하는 정신적 경지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쉽게 뭐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늘 경계하는 삶.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치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용의 도 같은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중용의 도. 자, 계속 보시면요. 배구대와 인수복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릴 만한다. 기다릴 만한다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릴 만한다 여기 두 줄은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뭐 했다? 동일 문장을 반복 변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한 행으로 처리되어 있던 걸 두 개 행으로 끊어버렸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행간걸침. 행간걸침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몇 번째지? 양행, 두 개의 행에 걸침, 걸쳐서 행을 배열해. 양행, 걸침, 행 배열. 똑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특징 보면요. 특징은 고고한 경지에 대한 지향. 주제는 고고한 경지에 대한 지향이고 특징이 4개가 있네요. 첫 번째로는 식구하고 문장을 반복하죠. 됐나요? 요거 통해서 주제 강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수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흑백의 이미지를 제시하죠. 그지? 이 흑백의 이미지를 통해서요. 뭐했다? 경지의 감각적 제시. 세 번째로는 공감과 감각적 표현. 자, 네 번째로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하실 때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눈에 띄는 표현 기법을 먼저 찾으세요. 눈에 띄는 표현 기법. 왜? 표현 기법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으로 할 건 뭐다? 시적 화자가 긍정하는 애랑 부정하는 애가 누군지를 판별하셔야 돼요. 그럼 최소한 내가 얘가 뭔 말인지는 몰라도 얘를 좋아하고 얘는 싫어하고 얘를 지향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되니?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뭐가 나온다? 보기에서 이 시인은 시 속에서 뭘 얘기하고자 했어? 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A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해! 라고 하면 그래요. 우리 창인이가 졸아서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깜짝 놀랐네, 윤빈이가.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내가 긍정했던, 화자가 긍정했던 애들은 다 A와 관련 있는 애들이 된다고. 됐나요? B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분석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1번 문제.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니, 따뜻한가? 창현이가 너무 열심히 자는데? 너무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25도 정도는 됐지 뭐. 야, 우리 집에서는 난방 안 돼.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얘기 안 했나? 전에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딱 한 달 틀었는데 난방비가 40만 원이 넘게 나왔다니까. 보고는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얘기해봤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 미리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난방비가 살인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방 다들 안 튼대. 우리 집은 지금 뭘로 난방을 다 때우고 있냐면
다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 그것도 다 찾아봐가지고 가장 전기 사용량이 적은 애로 다 골라가지고 지금 안방에 하나, 내 방에 하나, 애들 방에 하나씩 해가지고 다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오돌오돌 떨면서. 자, 그래서 가와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쳤죠. 자, 그래서 1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했다. 맞아요? 아니죠. 대는 단정적 진술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음이란다, 줍는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는 단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2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가는 나와 달리 현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어미를 통해 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맞죠? 다음 몇 번? 2번이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A가 뭐야? A가 겨울 한밤 내죠. B는 뭐야? B는 겨울날 이른 아침이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A는 화자가 향수에 잠기는 시간이고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했죠. 안녕. 자, 2번 선택지 A는 화자가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이고 B는 화자가 자괴감을 느껴요. 자괴감 느낀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지? 얘도 안녕. 3번 선택지 A는 화자가 경험을 청자와 공유한다. 청자와 공유한다? 청자가 따로 나와 있나요? 아니죠. 얘도 안녕. 자, 4번 선택지 A는 화자에게 후회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고 후회하고 있어요. 겨울 한밤 내. 아, 후회스럽다. 구운 고구마라도 먹을 걸. 뭐 이런 거야? 아니죠. 얘도 안녕. 자, 5번 선택지 A는 화자가 인내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맞죠? 탈속적 공간에서 세속적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B는 화자가 고대하는 대상이 나타나는 시간, 내가 추구하는 경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죠. 됐어요? 다음 몇 번? 5번이다. 넘어가서 자, 보기를 바탕으로 3번과 4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나와있죠.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가와나는 산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한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 가는 속세와 단절된 절대 고유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일제강점기 말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려는 동양적 은일 정신을 담은 시이고 은일, 은거한다고, 숨는다고. 됐어요? 자, 그리고 나는 북한산 봉우리들의 모습을 매개로 고고함, 즉 세상 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한 경지를 언급함으로써 속된 것들과 차별화되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 시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A와 관련하여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 1번 선택지 가에서 조차리 늙은 사나이로 지칭되는 윗절 중이 승패에 초연한 듯이 여유와 무욕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은 장수산이지는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룬다. 맞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가에서 차고 오련이는 겨울 장수산의 모습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세속적인 감정이나 열망에 해당하는 슬픔도 꿈도 버리고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 가능하죠. 되나요? 모든 걸 다 떨쳐버린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3번 선택지 나에서 그 높이로 표상되는 고고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이전에도 북한산의 모습으로부터 세상 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지를 환기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맞지? 됐어요? 회복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4번 선택지 나에서 북한산의 고고함이 웬 산은 차가운 숨으로 젖어 있어야 하는 데다 웬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볼 때 화자가 생각하는 고고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현되기 어렵다는 속성, 즉 적당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4번도 제끼고요. 5번 선택지 나에서 실록이나 단풍 또는 안개는 북한산이 고고함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소재들로 볼 수 있으면 필요 없어요. 됐나요? 필요 없어요. 다음 몇 번? 5번이다.
자, B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째 치고요. 그럼 1번 선택지 기억을 보시게 되면요. 기억은 어디 나오냐?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의성어를 활용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의성어 나왔죠? 쩌르렁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되나요? 여기까지 맞아. 근데 항상 보실 때는 어떻게 한다? 선지는 전건과 후건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전건이 맞다고 해서 후건이 맞다? 아니야. 후건을 보시게 되면요. 일제강점기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한다? 아니죠. 여기서는 뭐다? 장수사는 아무도 없다. 조용하다. 탈속적 공간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쩌르렁을 사용한 거죠. 되나요?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야. 솔직히 눈 많이 왔다고 나무 부러지는 소리 도시에서 우리가 들은 적 있나요? 요번 쳤는데 이번에 들었어? 학교에서 학교에 나무가 부러졌어. 나무 가라앉아. 진짜? 나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가 부러졌다고? 네, 그래요. 도심에서도 들을 수 있네요. 내가 도심이 아닌 건 아니고 네. 자, 여기 인왕산이랑 가까워서 아, 들을 수도 있겠다. 점점 가라앉고 나무 시고. 나무가 이렇게 진짜. 아, 그래? 악취형으로 아쉬워. 대박인데? 학교에서 세 개인가 갔을 거야. 그날 우리 예배해야 돼가지고 일찍 갔고. 아 맞아. 있는 거 계단이 이렇게를 하나. 요 안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는 나뭇가지 어딘지 안 보여. 저기 어디야? 저쪽에 가면 좀 갔어. 망원동인가 해가지고 있어. 망원동인가 해가지고 여기 여기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 산꼭대기거든. 산꼭대기인데 거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환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최악이에요. 계단 높이가 이만해요. 계단 높이가. 귀여워요. 진짜 거기는 눈 내리면 못 올라가. 왜? 학교 자체가 언덕배기 위에 있는데 산 위에 있는데 거기서 다시 언덕배기가 있어요. 휴교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 눈 오면 아저씨가 잽싸게 나와가지고 염막하시면 계속 뿌린대요. 안 그러면 못 올라간대.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눈 제대로 안 치워놓으면 차가 못 올라가서 주차장까지 못 가요. 주차장도 이렇게 돼 있어. 주차장 비탈에다 세워야 돼. 어? 잘 막아놔야지. 미끄러지면 끝장나는 거지. 자, 봅시다. 고전 3문 볼게요. 131페이지 보도록 하죠. 여기 좋은 거. 오늘 이거 샀어. 아, 이거네. 자,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여기 달천몽유록이라고 나왔잖아. 환몽구조예요. 환몽구조. 환몽구조가 뭐예요? 현실, 꿈, 현실. 현실에서 시작해서 꿈에 들어갔다가 꿈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는 거. 이걸 환몽구조라고 하죠. 근데 환몽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걸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환몽구조를 취하는 소설이 뭐가 있냐면 몽자유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차별화되는 애가 몽유록계 소설이에요. 환몽구조라고 하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둘은 같아. 근데 다른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나눠서 보는 거야. 되니? 이거를 근데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되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두 개는 나눠줘야 돼. 되는? 몽자유 소설은요.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제목이요. 땡땡몽이에요. 그래서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이란 뜻이에요. 몽자류 소설,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 땡땡몽. 되나요? 그럼 얘는 땡땡 몽유록.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몽자류 소설은요, 꿈이요.
어떠한 공간이다? 깨달음의 공간이다. 그에 반해서 몽유롭게 소설에서는요, 꿈은요, 현실을 비판하는 비판의 공간입니다. 뭔가 현실에 잘못된 게 있어. 그거 욕하는 거예요. 주제면에서도 몽자류 소설은요, 뭐다? 얘는 인생무상을 다뤄요. 거의라고 얘기했죠. 100%는 아니에요. 예외 작품이 있습니다. 예외 작품이 땡땡몽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 부귀공명을 탐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다? 옥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구운몽은 들어봤죠? 구운몽은 몇 명 나와요, 인물? 구운몽 몇 명 나와요? 네, 9명 나와요. 대단하네요. 자, 9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남자 주인공 하나, 여자 주인공이 8명이에요. 되나요?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뭐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나중에 다들 이제 나이 먹었어. 할머니 할아버지 됐어. 그러고 나니까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고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아이, 랍스터도 아침에 랍스터, 점심에 랍스터, 저녁에 랍스터. 심지어 야식도 랍스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랍스터 나와. 맛있을까요? 맛없어요. 됐나요? 그거랑 비슷해. 소세지. 내가 그 독일식 수제 소세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걸 먹었더니 우리 와이프가 맛있어? 그런데 맛있어. 그랬더니 그걸 사온 거야. 또 사왔어. 나 일주일 내내 소세지만 먹었어. 와, 나중엔 진짜 내 몸에서 소세지가 나올 것 같아 막 하면서. 한동안 그래서 소세지 얘기를 안 했어. 자기야 소세지 사오지 마. 요새 약간 그런 느낌 받는 게 무슨 음식이냐 하면 순댓국. 야, 순댓국 웬만하면 안 질리는데 우리 와이프 회사 근처에 순댓국집이 있는 거야. 싸게 양을 많이 주는 거야. 심심하면 퇴근할 때 밥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사오는 거야. 심심할 때 먹었더니 계속 먹었더니 지금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댓국은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만 사와도 돼.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메뉴가 바뀌었어. 돼지국밥. 미쳐버릴 거야. 여기서 내가 이거 싫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또 바꿀 거야. 뭘로? 소머리국밥.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국밥류 사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인생무상. 얘는 현실 비판. 자, 구운몽에서 그랬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맨날 사내짐이 먹고요.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다 보니까 이제 질린 거야. 그래서 양소유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 이제 이거 다 때려치고 불가에 귀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나선 잠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머리가 짧은 스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룻밤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인생무상을 느낀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옥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신선이에요. 나왔는데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 몸으로 태어났으면 부귀공명도 해보고 예쁜 여자들도 사귀어보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 소리 빵빵 친다고. 근데 신선이에요. 알아두실 거. 신선은요 성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가 남자래. 그랬다가 이제 얘가 선녀 5명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선녀 5명하고 같이 술 처먹고 놀아요. 막 꼬시고.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선녀도 성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겨. 그랬다 옥황상제한테 걸려요. 옥황상제가 그래서 이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야 더럽게.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유배가 그래가지고 유배 보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남자 주인공 놈이 이제 사내로 태어나고, 그러고 나선 여자애들 5명을 다 만나요. 그런 다음에 다 사겨요. 골 때리게 사겨요 얘네들도. 구운몽도 골 때리는데 얘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 만난 여자애가 기생이에요.
그랬다가 둘이 사귀는 사이가 돼. 그랬다가 근데 얘는 자기 주제를 알아. 그래서 정실 부인으로 못 들어가고 첩으로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될 만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가 다른 여자를 소개해줘요. 그런 다음에 둘이서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날짜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첩으로 들여야 되는데 얘가 나쁜 놈이 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야. 변사또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얘한테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강에 뛰어들어요. 근데 중국 땅에서 강에 뛰어들었거든. 건져져요. 어디서? 베트남에서 건져져요. 그때까지 둥둥 떠내려온 거야. 미친 거지. 몇 킬로미터야 도대체? 죽게 남았어요? 무슨 어류야 어류.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얘가 이제 이 여자애를 이렇게 할게. 이 여자애가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비범한 출신이라는 걸, 선녀 출신이라는 걸 한 도사가 알아봐. 그래서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널 단련시켜줄게. 그래서 얘를 무술을 가르쳐요. 여자애인데. 그래가지고 대장군이 돼요. 됐나요? 베트남의 대장군이 됩니다. 베트남 왕이 몰라 여자라는 사실을. 그러다가 얘가 이제 베트남 군대를 끌고 이제 침략을 한 거야. 중국을 침략을 했는데 얘가 그래서 나가 이제 남자 주인공. 그래서 얘랑 싸워요. 싸우는데 처음에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다가 여자애만 얘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여자애가 밤에 얘를 찾아와요. 바람으로 변신을 해요. 바람으로 변신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변해요. 그런 다음에 나타나가지고는 남자애한테 나 사실 아니 넌 적장하냐? 이 새끼 너 뭐야? 그랬더니 나 사실 그러면서 헬멧을 딱 벗는데 그 여자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나 얘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사랑이 싹 터요. 그래가지고 얘가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왕을 배신하고는 얘한테 붙어요. 그런 다음에 베트남을 밀어버려요. 골 때리는 내용이죠. 이게 뭐야? 근데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가면서 여자애들 5명을 다 만나요. 그리고는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죽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서 신선이 돼요. 즐거운 삶이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옥루몽은 특이하게도 인생무상의 아닙니다. 특이 작품이에요. 몽유록의 소설. 이 달천몽유록 말고 유명한 거 뭐가 있다? 수성국몽유록이 있어요. 수성국몽유록. 다른 제목은 뭐다? 운영전입니다. 운영전. 운영이라고 하는 궁녀와 김진사라고 하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 됐어요? 그러면서 안평대군 나오고. 됐나요?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궁녀의 비참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땡땡몽, 꿈은 깨달음의 공간, 인생무상. 몽유록의 소설은 땡땡몽유록, 꿈은 비판의 공간, 현실 비판. 됐어요? 이런 주제를 갑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선조 33년 파담자라고 하는 얘 줄거고요. 이 파담이라고 하는 게 이 작가의 호입니다. 작가가 윤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파담자는 암행어사가 되어 충주를 순시하던 중 달천강가에 수북이 쌓인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며 달천 전투 패배에 책임이 있는 신립장군을 풍자하는 시를 여러 편 짓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립이 어디서 죽었어? 어디 전투에서 패배했다? 똥띠딩 똥띵 가야 금 됐어! 탄금대! 탄금대라고 하는 데서 전투를 벌이죠.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뭐예요? 배쇄진을 치죠. 배쇄진을 쳤다가 패배하죠. 결국은 싹 다 밀려버리죠. 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시를 여러 편 지었던 거야.
그 후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라고 했잖아.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야? 인몽한 거야. 인몽. 환몽 구조 중에서 인몽이에요. 꿈속에 들어간 거야. 자, 그 중에 있던 한 귀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속세에서 오신 손님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다? 파담자예요. 자, 그래서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으니 파담자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이자 급히 나아가 인사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일어나 공손히 읍하고, 읍한다는 게 인사한다는 얘기예요. 인사하고 말했다. 그대는 지난번 여기에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지나갔던 분이죠? 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를 삼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 여기 줄거고요. 이게 군사들을 기리는 시 3편입니다. 삼가 잘 받았습니다. 고시와 율시는 한자로 된 한문시를 써준 거야. 자, 고시와 율시는 풍자는 의미가 깊고 절구는 자, 율시는 뭐냐면요. 율시는 8줄짜리예요. 됐나요? 그에 반해서 절구는 몇 줄? 4줄짜리. 됐나요? 고시는 아주 옛날 스타일이에요. 고시는 아주 옛날 스타일. 그래서 4줄이기도 하고 8줄이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됐나요?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율격이 조금 다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절구는 처절해서 차마 읽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니 이른바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죠? 군자가 당신. 됐어요? 지난 일은 그런 것 같아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중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 그중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다? 탕금대 전투. 패배 원인 요걸 이제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말씀드릴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장수는 3군의 목숨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장수는 3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군 한 사람이 통제했다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야.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를 망치는 것이죠. 장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충주의 지세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충주의 지세는 실로 남쪽 지방과 접한 요충지요. 조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요새이며 중령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길을 뚫지 못하니 저 험하도는 촉도보다도 총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총나라로 가는 길보다 험난하고 100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1,000사람이 지날 수 없으니 그 좁고 험하다는 정형구만큼이나 정형구가 중국 지명이에요. 여기도 산세가 별로 좋지가 않다. 매우 험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형구만큼이나 험준합니다. 이곳에 나무를 베어다 목책을 만들고 바위를 늘어 세우면 북방의 군대가 어찌 날아 넘어올 것이며 남풍 구슬픈 소리가 어찌 예까지 흘러올 수 있겠습니까? 편안히 앉아 피로한 적을 기다리니 장수와 병졸이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잘 것이요 주인의 입장에서 객을 제압하니 승리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요 지금 지형을 활용한 전술을 세웠으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애석하게도 신공은 신공이 여기서 누구냐면 신립장군이에요. 신립장군. 근데 신립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좀 안 좋은 전술이긴 했어요. 왜? 신립은 어디서 활동하던 애냐면 저기 북방 지역에서 활동하던 애예요. 그리고 얘가 끌고 다니던 부대 자체가 기마부대입니다. 근데 기동성으로 싸워야 되는 애들인데 문제는 그때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군 애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 조총을 가지고 있었죠. 조총 전술이 이미 발달할 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기마대는요 치고 들어와서 애들을 다 베어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목책을 세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말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하는 사이에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야. 기마대의 장점을 못 살려요. 그리고 신립은 남쪽 지역 애들하고 싸우는 방식을 몰라요. 외구하고 싸우는 방식을. 왜? 북쪽 지역에서 누구하고 여진족, 거란족 이런 애들하고만 싸우다 보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미스매치예요. 미스매치.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애석하게도 신공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애석하게도 신공은 이런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위험을 내세워 제 고집만 부리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지휘관이 신립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휘관이 신립을 비판하고 있다. 자, 김종사의 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그래서 김종사라고 하는 종사관 김여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형을 이용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묵살한 거죠. 그래서 김종사의 청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으며 이순변의 말이 이순변 역시 순변사 이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순변사 이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퇴해서 서울을 지키자고 건의해요. 이순변의 말이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었건만 신공은 귀담아 듣지 않고 감히 자기 억측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신공은 이렇게 말했죠.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요 이틀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개나 돼지처럼 책략이 없을 것이다.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적이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런 적이라면 너른 벌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낼 수 있거늘 무엇하러 높은 산 험준한 고개에서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지킨단 말인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억측을 바탕으로 해서요 뭐 한 거야? 건의를요 묵살한 거죠. 자, 마침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마침내 탄금대로 물러나 진을 치고는 용추물가에 척후병을 보낸 뒤 거듭 자세히 명령하며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에게 재가를 물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물을 등진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중략되고 나세요.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수레의 끌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과 큰 쇠뇌를 뽑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병사들이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은 채 핏덩이가 되고 말았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몰살당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당시의 일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습니다.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라고 돼 있죠.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뭐야? 당대 신림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건 어째서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건 어째서입니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지금 신립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났다더니 우리를 다 죽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을 마치고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비오듯 눈물을 쏟았다. 잠시 후 시리에 빠진 한 사내가 시리에 빠진 한 사내 여기 줄었고요. 지금 신립을 비판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낯을 못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겠어? 신립이에요.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발걸음을 주저하며 입을 우물거리다 읍하고 말했다. 자, 그래서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모였군요. 제가 비록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패배 원인을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본래 장수 집안의 후예요. 귀한 가문 출신입니다. 기우는 소를 삼킬만 하고 말달리기를 좋아해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진나라의 왕씨 가문이 있었는데요. 얘네가 이제 3대째 장군을 지내다가요. 그 끝이 좋지 않게 집안이 멸문당합니다. 오사인용. 그래서 이런 말이 공공연히 병법서나 이런 데서 나와요. 됐나요? 자, 그래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무과에 급제했는데 장원이 못된 것은 한스러웠지만 백보 밖에서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백보 밖에서 버들잎을 꿰뚫을 정도로 활을 잘 쏘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이것도 역시 고사 인용한 거예요. 옛날 중국 역사에 양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보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쏴서 버들잎을 꿰뚫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활을 잘 쐈던 사람이 또 누가 있다? 주목 말고 중국 고사.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삼국지에 나오죠. 삼국지에서 누가? 여포가. 여포가 해서 팽 쏴가지고는 그 방천화가 끝에 달려있던 그 수를 맞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자, 그래서요 실로 이광의 활솜씨를 이었다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다 현명한 임금께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 외람되이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준동하던 시절에 서쪽 요새에 우뚝 성을 쌓고 한 칼로 번개처럼 내리쳐 적의 우두머리를 모조리 해치우니 삼군이 우레처럼 떨쳐 일어나 여진의 소굴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전에 온성이라고 하는 곳에 부사로 있을 때 여진족 토벌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얘기했고요. 장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강동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장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강동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역시 고사 인용한 거야. 이건 삼국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조하고 송건하고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 송건 쪽 애들이 쌈박질을 잘하는 애들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쫙 밀고 들어가서 개책으로 이제 둘러싸가지고 이제 거의 조조의 그 진영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가 잡혀서 이제 난 죽는가 보다 그러면서 거의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장료라고 하는 장수가 딱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걱정 마십시오 주군. 제가 저 강동에 잎 노란 애송이를 쫓아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 뒤로 500명의 기병을 딱 거느리고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는 장수들을 막 이잡듯이 잡아요. 다 잡고는 진짜 송권 코앞까지 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송권의 목을 베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또 다른 장수가 송권 쪽에서 용맹한 장수 3명인가가 나와서 걔 칼을 막아요. 그러고는 송권이 잽싸게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제 송권 부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때 이제 송권이 그게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PTSD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장료가 떴다라는 말만 들으면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러다가 군대를 뒤로 물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동의 아이들, 즉 강남 쪽에 사는 애들이 그 사이에서 악담처럼 들리는 말이 그거예요. 료라이, 장료가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가 울면서 아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야 너 자꾸 그러면 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나 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이런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야 너 장료가 잡아가 그러면 야 하면서 애들이 울음을 그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됐나요?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사이에. 자 계속 보시면요. 이목의 위세에 굴복해서 북쪽 변방의 말이 감히 나가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목의 위세에 굴복해서 북쪽 변방의 말이 감히 나가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고 이것도 고사 인용이에요. 이건 삼국지는 아니고 흉노족과 관련이 있어요. 흉노족과. 그래서 흉노족들이 자꾸 중국을 침범하는데 그때 이목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서 얘가 이제 그곳을 지키니 그가 너무 무서워서 흉노족이 침범하지 못했다. 이런 고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거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세운공은 미약했지만 보답을 후입하다 지위가 높아지니 그래서 얘가 함경도를 담당하는 함경도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병마절도사라고 해요. 그래서 득의만만했습니다. 이강저강을 누리며 황금띠를 허리에 차고 임금의 측근 신하들이 숙직하는 곳에 드나들며 임금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변경의 적이 침입해서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아. 봉화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봉화가 상징하는 바는 뭐다? 전쟁. 이거 무슨 법 사용된 거야? 대유법. 부분을 가지고 전체. 됐나요? 자, 봉화가 그치지 않아.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시니 즉 나를 관직자리로 내보내주시니 전 싸움터에서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전 왕의 앞에서 간절히 아뢰자 임금께서 감동하시어 도성 밖에서 장수들을 통솔하는 대장군의 권한을 저에게 이임하셨습니다. 자, 오랑캐의 실태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랑캐의 실태를 꿰뚫어보고 군대를 운영하는 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방심한 거죠. 처음에는 적장의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채찍질할 일만 생각했지. 그래서 적장의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채찍질할 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복받는 거. 포로로 잡아서 채찍질할 것만 생각했지. 문을 열어 적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마복의 아들 조괄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복의 아들 조괄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고사이죠. 그래서 조괄이라고 하는 애가 방심을 했다가 끌고 나갔던 병사들을 몰살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걸 인용한 거고요. 사람의 계책만 나빴던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어리집을 펼치기도 전에 적의 매서운 선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는 말처럼 먼저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충지를 점거하면 뭐에 유리하다? 전쟁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거늘, 유리한 지형. 아까 얘기했던 조령과 중령이에요. 걔네들 가지고 있었거늘 병사들이 앞다퉈 강물로 뛰어들게 이르렀으니 대사를 이미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쳤다가 참패했다는 얘기죠. 어디로 돌아가리?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마침내 팔척 내 몸을 만길 강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자살했다는 얘기죠. 성남파도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성남파도와 무시무시한 물결이 넘실 치솟아도 이 수치를 씻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맑은 강과 급한 여울은 슬피 울고, 맑은 강과 급한 여울, 요거 네모치시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이거 뭐예요? 감정 이입이죠. 이입. 슬피 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망하고 부르짖으면 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계곡 어귀에 구름이 잠기고 연못에 달이 비칠 때면 제 넋은 외로이 기댈 데가 없고 제 그림자 또한 외로이 스스로를 조문합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도 제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했거늘 다행히 그대를 만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항우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항우는 산을 뽑는 힘과 온 세계를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 백전백승했지만 결국 5강에서 패했고, 제갈공명은 와룡의 재주와 몇 사람 몫의 지혜를 가지고 5번이나 군사를 일으켰지만 결국 기산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죠. 여기도 이제 도사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실패했다는, 이게 공통점이에요. 둘에. 자,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패배를요 지금 하늘이 정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어떠한지 아세요? 그렇지, 운명론적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 하늘은 유유하기만 하거늘 산에는 서글피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되나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사들하고 이제 신립이 이제 서로 어우러져서 시 짓고 뭐 이런 내용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는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되나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요 뭐냐면, 자, 임진왜란의 비극과 그리고 전쟁의 공과에 대한 평가. 공과가 뭐냐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나. 자, 특징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뭐다? 환문구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신립이 결국은 지게 된 건 뭐 때문이다? 하늘의 뜻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립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왜? 신립도 역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수이기 때문에. 되나요? 됐어? 이런 내용.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윗글에 제시된 장면에서 파담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이야기박 서술자로서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했다. 아니죠. 2번 선택지 적극적 참여자로서 인물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아니죠. 이것도 없어요. 3번 선택지 중립적 중재자로서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조정했다. 갈등 조정도 없어요. 그냥 듣고 있죠. 4번 선택지 소극적 참여자로서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맞죠? 그냥 이걸 그냥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나중에 잠 깨고 나서. 답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십니다. 자, 1번 선택지 기억은 파담자가 귀신들의 대화에 함께하게 되는 계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귀신이 미소 지으면서 속세에서 온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함께하게 되는 계기 맞습니다. 2번 선택지 니은은 죽은 병사들의 홍백이 생각하는 전투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보시게 되면 제 고집만 부리며 남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립이. 됐나요? 자, 그래서 2번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디귿이에요. 디귿은 대상 인물에 대한 죽은 병사들의 판단이 바뀌게 되는 근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건 뭐 때문입니까? 신립 때문 아닙니까? 진짜 불세출의 공을 세운 게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대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만 제시가 되지 판단이 바뀌게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A는 병사들이 얘기한 거, B는 신립이 얘기한 거.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A는 파담자가 꿈속 세계에서 B는 현실 세계에서 B 아니죠. 네, 현실 세계 아닙니다. 여전히 꿈속이에요. 자, 2번 선택지 A는 전란의 원인에 대해 B는 전란의 결과에 대해 무슨 개소리야.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른 것 뿐이죠. 3번 선택지 A는 중심 사건에 대한 비판을 위해 신입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거죠. B는 반성과 해명을 위해 하는 말이다. 맞죠? 답 몇 번? 3번. 자, 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17세기 소설이 임병양란의 경험을 임병양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병자호란 양란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주로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거나 기억의 변형을 시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거나 기억의 변형을 시도하는 방향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자,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평범한 개인이 전란에 휘말려 겪게 되는 삶의 파괴와 여기 줄긋자 삶의 파괴와 불행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구체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소설 창작을 통한 기억의 변형은 17세기 조선의 지배층이 당면했던 문제, 곧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여기 줄긋자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한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의 지배층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일부 개인에게 묻고 총명한 군주의 후원이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불가피한 운명에서 찾는 소설 구도를 탄생시켰다. 아울러 국가주의적 전쟁 관념을 강화하여 전쟁에 직면한 백성은 적에 대한 굴종을 거부하고 목숨을 바쳐 임금과 지휘관에게 복종하며 국가에 헌신할 것이 소설 작품을 통해 요구되었다. 그렇대요. 근데 전쟁 나면 도망가야죠. 됐어요? 뭘 굴종, 뭐 복종, 아유. 자, 1번 선택지. 병사는 장수 한 명의 통제에 따른 존재이므로 장수의 명령을 쫓아 싸우다가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는 죽은 병사들의 발언에서
국가주의적 전쟁 관념을 바탕으로 전쟁에 직면한 백성이 목숨을 바쳐 국가 임금 지휘관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17세기 소설의 특징? 그런가요? 여기서는요,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라는 말은요, 뭐다? 우리가 능력이 없었다면 이라는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병사는 장군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라서 장군의 명령을 쫓아 싸우다가 죽어도 억울할 게 없다라는 진술은 잘못된 거예요. 됐나요? 됐어? 지휘관이 잘못 지휘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되니?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 다음에 조응전 또 나오네. 지긋지긋한데? 자, 넘어가서요. 현대 소설 가봅시다. 현대 소설.